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국수를 주제로 한 시들을 모아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국수 하면 떠오르는 추억들이 저마다 있으실 텐데요. 제 경우는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무작정 남쪽으로 가는 밤기차를 타고 내려가다 어느 역에서 잠깐 기차가 서 있는 동안에 허기를 채우려 눈물에 말아먹었던 그 국수가 생각나네요. 마침 겨울비까지 내려서 참 처량하기도 하고 또 기차가 떠날까봐 불안해하면서 넓적한 닭광 몇 개와 함께 먹었다기보다는 마시듯 삼켰던 그 국수가 참 서러운 맛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파고다 공원 근처에서 노인들 틈에서 먹었던 2,000원짜리 잔치국수도 기억이 나네요. 그 잔치국수란 말 때문인지는 몰라도 노인들의 모습이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무심코 기억했던 이름들이 나중에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죠. 총각 김치. 배추로 담근 김치는 배추김치라고 하면서 열무로 담근 김치는 왜 총각김치라고 할까? 나중에야 하고 그 이유를 알게 됐지만 그것과 함께 궁금했던 게 잔치국수였습니다. 잔치집에서 국수를 먹어봤던 기억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왜 잔칫날 국수를 먹었을까 궁금했었죠. 시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잠깐 이 이야기부터 할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잔칫날 하객이 많으니까 만들기 쉽고 먹기도 편한 국수로 손님을 대접한 거라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근래에 생긴 이유이고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밀가루로 만든 국수가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재료로 잔칫날 축하객을 대접하느라 이 국수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지금은 마트에서 오뚜기 소면 9인분짜리를 2,850원만 주면 살 수 있는 라면보다 더 싼 음식이 됐지만요. 그리고 국수는 장수를 기원하는 음식이죠. 국수 면발처럼 길고 오래 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수를 우리보다 먼저 먹기 시작한 중국의 어느 고서에 당나라 사람들은 생일에 다양한 국수를 먹는데 세상에서는 이를 보고 장수를 소원하는 음식이라서 장수면이라고 부른다 라는 기록이 있고 또 젓가락을 들어 국수를 먹으며 하늘의 기린만큼 오래 살기를 기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미 당나라 때부터 이 국수를 즐겨 먹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수에 장수의 소원을 담게 된 또 다른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평소에 수수나 기장처럼 거친 음식만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역으로부터 수차를 이용한 제분 기술이 들어와 밀을 곱게 빻아 그 부드러운 가루로 반죽을 해서 만든 국수를 먹게 되면서 국수가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오래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국수를 중국에서는 생일에 먹는 반면에 우리는 잔칫날에 먹는 이유는 우리에겐 미역국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생일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밀이 귀했기 때문이기도 했고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밀가루를 진짜 가루, 진말이라고 부를 만큼 귀한 식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갑이나 돌잔치 같은 특별한 날에 밀가루 국수를 먹으면서 장수의 소망을 빌었다고 하네요. 국수는 면 제조법에 따라 수타면이라 부르는 남면, 구멍이 뚫린 틈에 반죽을 넣어 뽑는 앞면, 칼국수처럼 써는 절면, 반죽을 길게 늘려서 막대기에 면을 감아 당겨 가늘게 만드는 소면 등이 있고요. 또 지방에 따라서 현지에 선하는 식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맛과 종류의 국수들이 있죠. 도토리, 메밀, 감자, 옥수수가 많이 재배되는 산악지대인 강원도에
메밀막국수나 올챙이 국수, 밀가루에 날콩가루를 섞어 밀대로 얇게 밀어 조개나 멸치 국물에 말아먹는 안동 재물국시, 겨울에 동치미 국물로 말아먹는 황해도 냉면, 홍어나 가자미와 같은 생선을 맵게 해서 무친 회를 냉면 국수에 얹어 비벼먹는 함경도 회냉면, 흑돼지를 고명으로 올린 제주도 고기국수 등 이 작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참 다양한 국수가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이나 고향에서 먹었던 이 국수와 더불어 한 장의 사진처럼 기억되는 어떤 장면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 국수를 누구와 함께 드셨나요? 어디서 드셨나요? 어떤 맛이었나요? 서민들의 애환과 시름으로 우려낸, 그래서 정스러운 음식인 국수. 우리의 시인들은 이 국수에 어떤 사연들과 맛과 시정을 담았을까요? 그럼 시인들이 노래하는 국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수가 먹고 싶다. 이상국. 사는 일은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지만 때로는 허름한 식당에서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 삶의 모서리에 마음을 다치고 길거리에 나서면 고향 장거리길로 소 팔고 돌아오듯 뒷모습이 허전한 사람들과 국수가 먹고 싶다.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아도 어느 곳에선가 늘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마음의 문들은 닫히고 어둠이 허기 같은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들과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 국물. 신달자. 메루치와 다시마와 무와 양파를 달인 국물로 국수를 만듭니다. 바다의 쓰라린 소식과 들판의 뼈저린 대결이 서로 몸 섞으며 사람의 혀를 간지리는 맛을 내고 있습니다. 바다는 흐르기만 해서 다리가 없고 들판은 뿌리로 버티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하지만 피가 졸고 졸고 애가 잦아지고 서로 뒤틀거나 베베꼬여 증오의 끝을 다 사귄 뒤에야 고요의 맛에 다가옵니다. 내 남편이란 인간도 이 국수를 좋아하다가 죽었죠. 바다가 되었다가 들판이 되었다가 들판이다가 바다이다가 다 속은 넓었지만 서로 포개지 못하고 포개지 못하는 절망으로 홀로 입술이 짓물러 눈 감았죠. 상징적으로 메루치와 양파를 섞어 우려낸 국물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바다만큼 들판만큼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몸을 우리고 마음을 끓여서 겨우 섞어진 국물을 마주보고 마시는, 그는 내 생의 국물이고 나는 그의 국물이었습니다.
그대가 두 손으로 국수 사발을 들어 올릴 때 고정희. 하루 일 끝마치고 황혼 속에 마주 앉은 일일 노동자. 그대 앞에 막 나온 국수 한 사발. 그 김 모락모락 말아 올릴 때 남도 해지는 마을. 저녁 연기 하늘에 드높이 올리듯 두 손으로 국수 사발 들어 올릴 때 무량하여라. 청빈한 밥그릇에 고요하며 단순한 순명에 너그러우며 닭배기 한 잔에 어스름이 살을 풀고 목매인 달빛이 문 앞에 드넓다. 국수. 박은숙. 허리가 굽은 노인이 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국수 한 그릇을 시킨다. 4명의 자리에 3명을 비워두는 식사. 아마도 매 끼니를 빈자리들과의 합석이었을 것 같다. 잘 뭉쳐져야 여러 가닥으로 나뉠 수 있는 국수. 수백 번의 겹이 한 뭉치 속에 모이는 일. 뜨겁게 끓인 다음에 다시 찬물에 식혀야 질겨지는 음식. 그 부피를 많이 불리는 음식은 힘이 없다지만 그래서 여럿이 먹어도 한 가지 소리를 내는 국수.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저 노인의 쓰라는 이남 삼녀의 망종. 꽃 필 곳 없는 행색이지만 한때는 다복했었을 것이다. 잇몸으로 끊어도 잘 끊어지지 않는 빗줄기 같은 국수. 또아리를 튼 국수를 젓가락으로 쿡 찔러 풀어 헤친다. 치아도 없는 노인이 먹는데 후루룩 비 내리는 소리가 난다. 비 오는 날 마루에서 들리던 엄마의 청승같이 뚝뚝 끊던 빗소리. 맑은 물에 헹군 국수발 같은 주름이 입안에 가득 고인 빗소리에 바람이 흩날리며 든다. 잔치국수 하나 해주세요. 이성복. 내가 담장 너머로 복분식 아줌마 잔치국수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30분 있다가 와요 하기도 하고 오늘 바빠서 안 돼요 하기도 하고 그러면 나는 할맷집 도시락을 시켜 먹거나 횡단보도 2번 건너 불교회관 옆 밀밭식당에 아구탕 먹으러 간다. 내 식욕과 복분식 아줌마 일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재빨리 내 식욕을 바꾸는 것이다. 아니, 식욕을 바꾼다기보다 벌써 다른 식욕이 찾아오는 것이다. 내가 알던 여자들도 대개는 그렇게 왔다. 하루 이틀 지나면 그때는 무얼 먹고 싶었는지 생각도 안 나는 세월에서. 국수.
이정록. 푹 삶아지는 게 삶의 전부일지라도 찬물에 똑바로 정신 가다듬고는 처음 국수틀에서 나올 때처럼 꼿꼿해야 한다. 국수 걸 때 회초리에서 몸 말릴 때처럼 입신양명 끝내는 승천해야 한다. 가장 가난한 입천장을 향해 후룩 후룩 날아올라야 한다. 국수. 이재무. 늦은 점심으로 밀국수를 삶는다. 펄펄 끓는 물속에서 소면은 일직선에 각진 표정을 풀고 척척 늘어져 낭창낭창 살가운 것이 신혼적 아내의 살결 같구나. 한결 부드럽고 연해진 몸에 동그랗게 몸 포개고 있는 결연의 저 하얀 순결들. 엉키지 않도록 휘휘 젓는다. 면발 담긴 멸치국물에 갖은 양념을 넣고 코밑 거뭇해진 아들과 겸상을 한다. 친정간 아내. 지금쯤 화가 어지간히는 풀렸으리라. 평상이 있는 국수집. 문태준. 평상이 있는 국수집에 갔다. 붐비는 국수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쯔쯔쯔쯔 쯔쯔쯔쯔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헹궈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쯔쯔쯔쯔 쯔쯔쯔쯔.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국수. 강 건널. 퇴근길. 가랑비와 함께 흐느적거리며 걷는다. 가난한 아버지들의 구부정한 어깨를 하고 비처럼 한쪽 어깨는 사선으로 기울고 시한부 진단을 받고 나오는 사람처럼. 헐거운 양복, 헐거운 우산, 헐거운 버스에 겨우 오른다. 뾰족 구두가 꾹 발을 밟고 지나간다. 미안하단 말도 없이. 언제나 그렇듯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러거나 말거나 기둥 하나를 겨우 잡고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은데 그럼 어쩌나? 무얼 해서 먹고 사나? 부모님 얼굴은 어찌 보나? 그럼 어쩌나? 그럼 어쩌나?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잠이 드는데 1시간쯤 자고 일어나니 허기는 찾아와 국수를 끓인다. 하얀 소면이 끓고 착하디착한 연약한 국수를 따뜻한 국물에 말아 후룩 후룩 후루루 후루루. 아, 기운이 좀 난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조금은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 흐물흐물한 국숫가락이 나를 일으킨다. 국수 박후기. 늦은 밤 눈 내리는 포장마차에 앉아 국수를 말아먹는다. 국수와 내가 한 국자 뜨거운 국물로 온몸을 녹인다. 얼어붙은 탁자 위에서 주르륵 국수 그릇이 미끄러지고 멸치 국물보다 싱거운 내가 나무젓가락에 가랑이를 벌리며 승자 없는 싸움에 옆자리에 앉아있다. 부침개처럼 술판이 뒤집어진다. 엎어진 김에 쉬어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막차가 도착하기 전 미혹에 걸려 넘어진 마음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 잔치 국수 이혜인. 삶은 하나의 축제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며 잔치국수를 먹다 보면 외로운 이웃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하고 싶네. 우정의 길이를 더 길게 늘려서 넉넉한 미소로 국수를 삶아 대접하고 싶네. 쫄깃쫄깃 탄력 있는 기쁨과 희망으로 이웃을 반기며 국수의 순결한 길이만큼 오래오래 복을 빌어주고 싶네. 국수 양광모. 희고 동그랗고 부드러워 가난한 입맛에 착착 달라붙고 붙잡는 사람 하나 없는 아리랑 고개처럼 쏙쏙 목구멍을 넘어가면 초승달처럼 꺼졌던 배가 보름달처럼 부풀어 올라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기실은 국수도 못 되어 국시로나 풀리고 국시도 못 되어 국시 꼬랭이로나 떨어져 나와 한 숟가락도 안 되는 수제비로 끝나려는지 솥뚜껑 위에서 구워져 아이들 군것질로 끝나려는지 삶이 잔치가 맞기는 맞는지 내 몸은 또 얼마나 희고 동그랗고 부드러운지 잔치국수 한 그릇을 먹으며 희멀건한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뜨끈뜨끈한 것이 들어가니
뱃속은 든든하였다. 그러면 되었지 싶었다. 국수 한 그릇에 참 이렇게 많은 생각과 인생과 시상이 담겨 있다는 것이 놀랍고 또 아름답네요. 가만 생각해보면 국수는 작정하고 먹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엉겁결에 마땅치 않을 때 느닷없이 먹었던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곱씹어 먹기보다는 국물 덕에, 양념 덕에, 아님 시간에 쫓겨 삼키듯 숨기듯 후루룩 뱃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국수는 덕분에 허기를 급히 달래주면서도 한 끼 식사라는 정찬에 끼질 못합니다. 대접하거나 대접받았다는 공치사를 듣지도 못하지만 허겁지겁 달려들 때면 이유 불문하고 품에 안듯 발등에 불 꺼주듯 서둘러 허기를 달래주는 이 국수의 속성을 가만 생각해보고 있자니 조강지처라는 말이 떠오르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네요. 을씨년스런 어느 날 따뜻한 멸치국물로 맑게 육수를 내서 호박 썰어놓고 양념장 얹어 후루룩 한 그릇 먹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